다 치졸한 변명입니다. 그런 일들이 횡행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자, 브로니 제임스가 어제 열렸던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2024년 라스베가스 2K24 서머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12득점을 기록을 했고 처음으로 또 3점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리바운드 하나, 스틸 하나, 턴오버 하나, 파울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서머리그 개막 이후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브로니 제임스의 표정도 상당히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3점을 처음으로 넣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라스베가스 서머리가 열릴 때면 KBL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자들도 몇 명이 매년 이렇게 취재를 가는데 이번에는 점프볼의 정지욱 편집장, 정지욱 기자가 또 라스베가스로 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욱 기자가 함께 가 있는 KBL 감독들에게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기량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발췌해서 컨텐츠를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리그 현장에서 만난 한 에이전트가 정지욱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럽 일부는커녕 많은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아시아에서도 브로니 제임스는 통하지 않을 거다. 유럽 2부 리그에서 경험을 쌓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 위대한 아버지를 둬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브로니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심적인 부담이 크겠죠. 물론 뭐 유복한 가정에서 정말 모자람 없이 자랐고 아버지로부터 또 어마어마한 지원도 받았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 아들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브로니 제임스 같은 장남? 모르겠어요. 무조건 장남, 차남, 그 다음에 또 아들, 딸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무게, 그 다음에 또 장남의 무게, 그리고 또 그런 심적인 부담감은 첫째인 브로니가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에이전트 이야기대로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서 관심도 크고 부담도 커진 거 아닐까?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다라고 한 에이전트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빅터 웬바냐마 드래프트였습니다. 그래서 손대범 편집장이 지난해에 서머리그를 다녀왔는데 빅터 웬바냐마 때문에 일반적인 미디어 패스도 받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미디어 패스를 받더라도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자리도 제대로 배정이 안 되고 그만큼 이 웬바냐마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지욱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출신 1, 2순위 자카르 리사셰 그리고 알렉스 사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 라스베가스에 있는 경기장 이름이 토마스 맥 센터거든요. 이 분위기도 뜨겁지 않다. 그래서 상위 순번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화제가 다른 곳에 더 집중되고 있다. 드래프트 신인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인 55순위 출신의 브론이다. 실력과 관계없이 농구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쏟아지는 건 당연지사. 드래프트 55순위마저도 아버지 빨로 뽑혔다는 평가가 자자하다. 실제로도 NBA 볼필 실력은 아니다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를 봤는데 2024년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경기장들이 텅텅 비어있어. 그런데 브로니 제임스가 뛰는 레이커스 경기장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빅터 웬바냐마가 뛰던 작년과도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정지욱 기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자카르 리사셰나 혹은 알렉스 사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알렉스 사르는 지금 브로니 제임스 못지않게 삽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순번 선수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리드 셰퍼드 정도? 그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어제 경기는 잘했습니다만 13일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에서 8.5 리바운드, 야투 14개 중에 11개 그쳤고요. 그리고 16일 보스턴 셀틱스와 맞대결에서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팬들이 토마스 센터를 메웠지만 경기력은 더 좋지 못했어요. 전반에 던진 3개의 슛 가운데 2개가 백차 에어볼이었고요. 야투 8개 중에 단 하나만을 넣으면서 2점, 3리바, 1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주전으로 뛰었기 때문에 또 무대가 서머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레이커스는 74대 88로 패했고요. 또다시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자, 경기 이후의 인터뷰에서 G리그에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나는 어느 레벨이든 상관없다. 농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답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좀 성숙한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지욱 기자가 KBL 감독들을 만나서 또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SK 전희철 감독, 전희철 감독은 굉장히 또 NBA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자, 사실상 브로니가 레이커스 경기를 망친다고 해도 될 정도다. 브로니가 없을 때 레이커스 경기력이 더 좋다. 지금으로서는 팀에 도움이 안 된다. 기량이 되지 않으면 수비라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더라. 냉정히 말해서 KBL 외국 선수로도 오지 못할 실력이다 라고 엄청나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냥 공격이 안 되면 수비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비도 별로다. 그러면 장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조동현 감독, 얼마 전에 비시즌에 같이 만나서 또 식사를 했었는데, 자, 조동현 감독도 NBA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기량이 되지 않는데 기대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뛸 레벨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브로니 제임스를 짓누르고 있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조동현 감독의 이야기고요. 처음에는 슛을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나중에는 동료들 눈치를 보고 공격을 안 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처음엔 자신감이 넘치다가 나중에는 지도 안 들어가고 미안하고 경기장 분위기 어색해지니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가 눈치를 보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희철 감독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브로니가 뛸 때 레이커스 게임이 더 안 풀린다. KBL 외국인 선수로 올 수준 못 된다. 굉장히 냉철하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혁 감독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이끌고 있는 이제 정식 감독이 됐는데요. 너무 못하더라. 본인도 기량이 안 되는 걸 아니까 더 괴롭지 않을까? 뛸 때마다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혁 감독 입장에서는 뭐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기량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아는 순간부터 프로 선수는 그냥 머리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뛸 때마다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그러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런데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뭐 좋은 평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LG의 조상현 감독 같은 경우에도 KBL 2옵션으로도 부족하다.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아버지 빨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서울 삼성의 김효범 감독도 르브론 제임스가 뭐 한국에 온다는 조건을 붙인다면 모를까 기량만으로는 2옵션으로서도 KBL에서는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KBL 감독들도 브로니 제임스를 KBL 외국인 선수로 특정 삼았을 때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전부 다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니 제임스가 지난 경기에서 뭐 12점을 올리면서 맹활약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서머리그 12득점이 엄청나게 또 눈에 띄는 기록도 아니었고,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가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무색무취의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JJ 레딕은 루돌트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브로니 제임스에게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신인 감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립 서비스고요. 반면에 라팔리카 단장은 본인이 직접 뽑아놓고도 브로니 제임스를 보면서 고개를 또 절레절레 했던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한 팀의 단장이고 본인이 직접 뽑았다면 끝까지 뭐 자신감 있는 그런 바디랭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또 화면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자, 그리고 리치 폴 에이전트는 브로니 제임스 지명을 결정한 사람은 르브론도 아니고 라펠린카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JJ 레딕도 아니다, 지니버스 구단주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슬슬 이제 언론 플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브로니 제임스가 서머리그에서도 삽질을 하다 보니까 뭐 설왕설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치 폴 에이전트도 뭐 쫄리는 거죠. 본인이 온갖 그런 언론 플레이 다 해놓고 이제는 발을 빼는 모양새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비빌 언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속 좁고 또 꼴사나운 그런 직업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브로니 제임스를 뽑은 거는 구단주야 이런 이야기가 브로니 제임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멍청한 발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리치 폴 에이전트가 호주 리그로 갈 수 있다고 다른 팀들에게 협박한 게 아니다. 만약에 니네가 우리 레이커스 오기 전에 순번 오기 전에 니네가 브로니 제임스 뽑잖아? 그러면 브로니 제임스 호주 리그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실제로 브로니 제임스를 뽑는 것에 대해서 몇몇 팀들이 실질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NBA에서 이런 방식들은 횡행한다.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대 팀도 이해를 하면서 잘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치졸한 변명입니다. 그런 일들이 횡행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리치 폴 에이전트가 과연 브로니 제임스를 위해서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는 투웨이 계약자가 아니에요. 투웨이 계약자가 아니라 지금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에이전트 따위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브로니 제임스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지금 좋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뛰어야 되는 상황이 아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팀은 미국 전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팬덤이 많은 팀이 바로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죠. 그리고 에이전트 멍청하고요. 단장 서머리그에서 표정 관리 안 됩니다. JJ 레딕 감독 신인 감독이고요. 브로니 제임스 본인이 지금 본인 기량만으로도 비판받기 벅찬데 지금 너무 많은 짐과 부담을 안고 있고 주변 환경도 엉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브로니 제임스 너의 팔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가혹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대학생이 아니라 프로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로니 제임스 본인이 결국 이거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머지 저 멍청한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지혜롭게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 본인을 뽑았던 그런 선택들이 정말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만큼 정도로 그 정도로만 성장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